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폼 483 Observation 1번 관련해서 Aseptic Process Simulation Media Field Test VA 관련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편을 올려드렸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지금 올려드리는데요. 2편은 올라갔으니까 1편 마지막 부분을 맞추어서 다시 최대한 리바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미생물 오염이면 OAI 관련, 그 다음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다시 또 실사를 받나요? 1월 6일에 실사 끝나고 15일까지 27일까지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1번 항목이 결과적으로 한두 달 내에 개선이 가능한 수준인지 개선 가능하도록 기간 내에 불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는데, 자, OA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를 먼저 좀 보시면 되겠죠. 결국 그 폼 483이라고 하는 거는 실사 끝나는 날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날에 폼 483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NAI는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OAI나 VAI인데 항서제약이나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야기한 작년에는 이제 10개 이상의 그 옵저베이션이 나왔고 올해는 3가지 정도니까 평균보다 뭐 작은 이제 그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회사가 경미하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이내에 리스판서 플랜, 그러니까 CAPA가 포함된 부분을 이제 날짜로 계산하면 다음 주 27일이거든요. 27일에 이제 예정대로 보내지게 되면 이제 뭐 VAI 관련되는 부분의 확률은 높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OAI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도 EIR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결과적으로 OAI가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워닝 레터가 나오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FDA에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재실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를 보면 개수라든지 회사의 반영을 본다라고 하면 VAI 관련되는 그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폼 483을 통해서 이걸 좀 더 확인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닝 레터가 이제 나오는 어떤 조건이 5가지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생산 설비 관련되는 매뉴팩처링 이제 퀄리티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OAI 관련되는 부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 7월 달인가요? 인도 쪽에서 FDA에서 이 그 생산 설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무균 그 공정 관련되는 부분에 지적을 받으면서 OAI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약품 관련해서 미균 공정 관련해서 이제 처리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VAI 형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보다도 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항목도 작년에 10개 떴는데 지금은 그 무균 공정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VA에 관련되는 부분의 가능성은 훨씬 더 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좀 많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 이제 셀트리온이 예전에 2018년도에 받았던 내용인데 워닝 레터는 이렇게 서류가 오거든요. 이것도 OAI가 받고 난 다음에 나오고 워닝 레터 이후에 또 15일 이내 답변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장기간 시간이 막 걸리고 그 다음에 재실사를 통해서 이 OAI가 VA를 받아야 이제 정상화된다. 이 설비 시설 관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는 이런 폼 483이라든지 EIR 관련되는 오픈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공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1월 중순에 이제 HLB가 항서제약 파트너십 가지고 이제 이번에 공지를 했듯이 향후에도 뭐 EIR을 뭐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오픈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야기해줘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공개법 이제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으면 공개를 해요. 폼 483이나 EIR.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요구가 많아야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사설 사이트에 유료로 이제 돈을 주고 이 폼 483이나 EIR 관련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EIR 보고서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초기에 Initial Classification이 OAI로 받았거든요. CDER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결국은 Inspection was classified VAR로 받았다. 요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적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래대로 이제 정상화되는 어떤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폼 483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로 제가 셀트리온 관련되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공정이 한 300공정, 400공정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비밀입니다. 그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능력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약품은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정 자체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오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은 한 300개, 400개라고 하면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한 129개, 뭐 130개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하나 나오려면 한 3개월 이상 걸리듯이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정으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국 공정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CMC를 하는 것들이 임상에서 나타났던 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대단위로 대규모로 대량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환경적인 부분, 설비적인 부분들, 공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게 FDA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정의 어떤 품질을 요걸 이제 뭐 Qualification Assurance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만족을 해야 결국 임상에서 드러났던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이오약품에서는 공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 그림으로 이건 셀트리온입니다만 그 결국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해서 만들어내는데 몸 안에 있는 이제 세포들은 몸 밖으로 나가면 얼마 생존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포주를 개발해서 필요한 항체를 그 외부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배양기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형태로 이제 이런 배지를 통해서 그 세포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뭐 PF 값이라든지 이런 삼탑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배양을 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양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단백질만. 그래서 초기 배양을 하고 스케이블을 하고 반도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최종 배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로마토트로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제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이 처음에는 이제 수용 형태를 만드니까 이런 이제 버퍼 용액에 들어 섞어 가지고 이제 벌크 형태로 원료 약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벌크는 라벨링도 안 돼 있고 그냥 큰 대형 용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제형에 따라서 이제 펌프로 집어넣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충전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필이라고 하거든요. 그 충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면 채우다는 뜻이죠. 그 다음 전이라고 하는 건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채워가지고 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바이알을 가득 담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어떤 부분을 이런 어떤 큰 유리병 같은 경우를 바이알이라고 하고요. 바이알.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작은 건 이제 앰플이라고 하죠. 약국 가면 앰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앰플보다 큰 게 바이알, 작은 거는 좀 앰플.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주사기 형태에다가 처음부터 막 그 주입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프리실린더입니다. 요런 형태로 그 이제 필요한 제형에다가 채워 넣는 작업을 필이라고 하는데 요 작업이 이루어질 때 오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정 단계 120
129단계, 130단계 등에서 이 필 과정 자체는 품질의 어떤 부분을 확인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진 원료의약품을 필요한 제형에 맞게끔 주입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없는지 이걸 FDA나 모든 규제기관에서 살펴보거든요. 근데 살펴보는데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살피느냐. 그러니까 캄릴리주마블은 이제 중국에서 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실제 규제기관에서는 그 이 생산 공정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추정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observation 1번을 보시게 되면 procedure 공정 과정, designed 그러니까 마이크로 바이오로지컬 컨테미네이션이니까 미생물 오염이거든요.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냥 뭐 세포 그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뭐 포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밀입자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바이오약품 특성 하나만 뭔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폐기입니다. 폐기이기 때문에 아예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보면 HBM은 D램을 가지고 패키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 크랙이 난다든지 오면 전체 HBM을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마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마찬가지로 바이오약품에서도 오염이 돼버리잖아요. 컨테미네이션이 돼버리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핵심 공정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P는 원료의약품 DS를 그 필요한 제형에다가 바이알이든 앰플이든 시린지에다가 주사기에 집어넣는 걸 DP라거든요. 요런 집어넣는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 부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무균 관련되는 부분이 완벽하게 설립되었다든지 팔로 되지 않았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A, B, C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편에서 B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A 관련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압세틱 이제 매뉴팩처링 합니다. 무균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무균으로 만드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보통 이제 이런 설비라든지 공정하면 밸리데이션을 다 하거든요. CMC에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절차로 목표한 부분들을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배치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 도큐멘터리로 이제 확인해서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실사를 가게 되면 그러한 배치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 무균으로 만들었는지를,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하나 제가 첨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이제 만들어지냐면, 밑에 보면 이제 Restricted Access Barrier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베리어는 장벽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장벽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RABS라고 하는 부분 영화 같은 데도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요런 구멍 난 곳에 외부하고 통로는 요 정도 돼 있는 데다 여기다 손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최소한의 이제 사람들이 인터벤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RAB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충전 작업을 하거든요. 그 위로 보면 헤파 필드로 해가지고 공기도 단방향으로 가면서 문제가 없게끔 오염을 방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차단 형태라든지 밑에 바닥에 보면 이렇게 빗금이 팍 쳐져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움직임, 그러니까 고정된 형태로 뭔가가 되게끔, 요런 어떤 부분들이 RAB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압세틱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무균 처리 시설이 되는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퀄리피케이션에서 마지막 단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압세틱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하는 게 미디어 필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미디어라고 하는 건 배지입니다. 배지. 앞서 제가 그 세포가 몸 밖에서도 성장하고 기능을 유지하면서 pH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투압도 유지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 배지는 요런 이제 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건데 어떻게 이제 테스트 하냐면, 압세틱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미디어 필로 하는 방법은 빈 바이알에다가, 빈 바이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캄넬리주맘을 넣는 게 아니라 빈 바이알에다가 이 배지를 집어넣습니다. 배지를 집어넣고, 본래 이제 바이알도 이제 멸균을 해요. 멸균을 해가지고 이제 배지를 집어넣으면 만약에 균이 있다.
그러니까 뭐 세균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입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배지가 이제 성장하게 만드니까 한 이제 뭐 며칠이라도 두고 보면 혼탁해집니다. 바이알 자체가. 그러면 시각적으로 딱 보이죠. 그러면 이게 오염이 딱 나와버리면 여기에서 무균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제 배지로 배지 충전으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무균이 확인되면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균 상태로 이제 되면은 공정이 이제 제대로 수용됐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캄넬리주맙을 넣어도 이 설비에서는 무균으로 처리되어서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뒤에 보시게 되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에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죠. 만약에 미디어 필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대표적인 어떤 용량 단위가 5,000 유니트인데 이건 또 뭐냐면 우리가 배치하고 이제 연속 제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향후에는 뭐 이렇게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배치 프로세스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조 공정이 이렇게 129개 이상 뭐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불량이 막 떴다, 뭐 오염이 되었다, 어떤 이유든지 뭐 그러면 다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공정 할 때마다 테스팅 앤드 스토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뭐 이렇지만 요렇게 해야 그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불량이 나는 거는 이제 처리할 수 있고 100% 검수를 하거든요, 대부분. 요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를 배치라고 합니다. 배치. 근데 보통은 5,000 유닛, 그러니까 이 바이알로 보면 5,000 바이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또 테스트하고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치가 요런 어떤 단계인데 실제로 미디어 필드 테스트도 했을 때 제품을 만드는 요런 단계로 하든지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5,000 유닛 밑으로 할 수도 있고 5,000에서 뭐 만 단위 할 수도 있고 만 이상 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5,000 유닛 밑으로 갔을 때는 하나도 발생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 유닛에서 만 유닛 됐을 때는 뭐 한 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고 두 개가 발생하면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규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배지를 넣고 충전하고 밀봉해가지고 배양기에다가 온도로 한 2주 정도 이렇게 놔둬버리면 미생물이 발생하는지 이제 있으면 이거는 이제 에러가 생긴 거고요. 그게 양성으로 있으면 오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오염원이 뭔지를 조사를 하고, 이거 옵저베이션에 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오염원 조사를 하고 시정 및 예방, 여기 보면 CAPA가 나오죠. 그러니까 CAPA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배치를 몇 번 돌려보거든요. 근데 배치를 돌려보는 들어가는데 기간이 뭐 빠르면 7일이고 늦으면 14일이니까 1월 6일에 끝났고 1월 6일에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CAPA 하는데 지금 1월 25일이니까 벌써로 지금 한 2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미디어 필드 테스트에서 뭔가 지적받은 부분들은 CAPA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굉장히 월스트 케이스인데 라인 속도를 어떻게 좀 빨리 해주느냐. 바이알 크기도 이제 주입하는데 너무 이제 크면은 좀 쉽잖아요. 근데 굉장히 작다든지 중간 크기라든지 이런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동결 건조는 좀 어렵습니다. 동결 건조, 캄넬리주맙이 이제 동결 건조거든요. 그럼 요런 조건으로 테스팅을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무균 충전 관련된 오퍼레이션이 면밀히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적정한 걸로 시뮬레이트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worst case activity condition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라인 속도를 어떻게 빨리 하고 바이알 크기라든지 뭐 이제 동결 건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적절하게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치를 했냐면 2024년도 작년 말에 이제 나왔던 그 배치 단위 있잖아요. 생산 이건 몇 유닛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배치를 가지고 충전 오퍼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관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최근에 이제 나타난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이겠죠. 이게 배치 관련되는 어떤 기록 관련되는 부분이 뭐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설비를 이제 업데이트 되어서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퍼레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사람도 사실은 이제 이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오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교육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뭐가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람의 문제는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배치를 몇 개 더 하고 CAPA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operator performing distinct equipment assembly, 그러니까 설비를 조립하는 이런 개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활동에서 이 RAPS는 아까 이제 그 아주 제한된 사람이 팔러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자국 구역에서 뭔가 또 발생했다. 예,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관련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면 되겠네요. 또 다음까지 했으니까 더 current media field, 현재 이제 그 배지 충전 어떤 운영 관련되는 부분은 디자인드드 라인 스피드는 아까 이제 월스티한 그 케이스 액티비티 컨디션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이 스피드가 어떻게 좀 빨리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에 그 라인 스피드가 이렇게 했는데 그 핵심적인 구전이 없어가지고 추정이 좀 어려운데 according to process simulation, media field process simulation 하는 동안에 이 배치는 뭐 했고 각각이 뭐 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they do not closely 면면히 살펴봤을 때 이 시뮬레이터 그 뮤균 어떤 제조 관련되는 작업은 intended 뭐 어떠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CAPA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편의 영상은 1편하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자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